탈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고요. 그리고 어른분들, 노인분들도 날씨 더울 때 탈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서영재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 시작하시는 바로 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소아과 의사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단골 멘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탈수 안 되게 조심하세요, 물을 잘 먹이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 구내염이든 수족구든 목감기든 장염이든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다 물을 잘 먹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물을 잘 먹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먹이는 게 물을 잘 먹게 하는 건지, 탈수를 예방하는 건지도 참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수족구와 구내염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고, 감기 때문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탈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탈수가 왜 위험한 건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탈수를 집에서 치료할 수는 없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우리 아이가 아픈데 병원도 잘 못 가는 요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탈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소아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게 바로 탈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수로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일수록 탈수 때문에 사망하는 아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탈수가 전 세계 소아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관심 분야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탈수가 더 많이 생기고 탈수가 더 위험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NICU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몸을 구성하는 수분의 비율은 어른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이후 성인들 같은 경우는 체중의 60% 정도가 수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70에서 80% 정도, 미숙 아이들은 85%까지 우리 몸 중에 수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량을 더 많이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피부도 얇고요, 그리고 또 위장도 약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수분 손실이 될 게 많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탈수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중요한 전해질 불균형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산과 염기 균형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탈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고요. 그리고 어른분들, 노인분들도 날씨 더울 때 탈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집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탈수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못 먹어서고요, 두 번째는 수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합쳐진 못 먹기도 하고 배출도 많이 되기 때문인데요. 못 먹기 때문에 탈수가 생기는 가장 유명한 원인들은 뭐냐면, 바로 구내염이나 수족구 때문에 아파서 못 먹는 아이들, 그리고 구토를 하느라고 못 먹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감기 걸렸을 때도 목이 아파서 못 먹는 아이들 있죠. 이런 식으로 못 먹을 때 탈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배출되는 것들은 토를 할 때도 수분이 손실이 되고요, 설사할 때도 수분이 손실이 되고, 땀을 과도하게 흘릴 때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내분비, 호르몬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수분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먹기도 하고 배출도 과도하게 많이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장염이에요. 토하기도 하고 설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못 먹고 배출도 많이 되면서 탈수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장염 걸렸을 때 탈수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저희가 감기에도 조심하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열이 날 때도 수분 손실이 많아지게 되고, 감기 걸렸을 때도 못 먹는 게 또 생기니까 목감기나 열감기 같은 것도 탈수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환자들이 정말 폭증하고 있는 수족구도 굉장히 탈수를 조심해야 되는 질환인 거죠. 그래서 언제 병원에 가야 될까? 저는 탈수가 의심되면 무조건 바로 병원에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탈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탈수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탈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탈수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빨리 증상을 조절해서 수분 섭취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필요한 경우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탈수 증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탈수인지를 눈치채고 병원에 빨리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탈수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탈수는 경증 탈수, 중증도 탈수, 중증 탈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아프기 전에 체중에 대비해서 아이가 잘 못 먹으면서 체중이 한 3에서 5% 정도 빠지면 경증 탈수라고 하고 6에서 9% 정도 빠지면 중증도 탈수, 그리고 10% 이상 빠지면은 중증 탈수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체중을 매일매일 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체중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게 생각보다 부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탈수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경증 탈수인 아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입이 조금 말라요. 그래서 입안 점막이 촉촉한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말라서 쩝쩝하는 거 있죠.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탈수가 생기면서 소변량은 조금씩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증 탈수일 때는 평소보다 소변량이 좀 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6에서 9% 정도 빠지는 중증 탈수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컨디션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지쳐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특징을 보이고요. 그리고 피부가 특히 손발 끝이 좀 차가워지면서 좀 푸석푸석해집니다.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대천문이 만져지는데 대천문이 쏙 들어가기 시작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생아들 진료할 때 대천문을 한 번씩 꼭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 점막이 이제 완전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소변을 이제 거의 안 보기 시작해요. 소변량이 확 줄어듭니다. 평소에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소변을 보던 아이가 대여섯 시간이 지나도 소변을 안 본다. 이런 거면은 소변량이 많이 줄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중이 10% 이상 빠지는 중증 탈수의 경우는 이름이 중증이잖아요. 그래서 증상들이 다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컨디션은 이미 최악이어서 푹 늘어지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소변을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피부가 푸석해지거나 입이 마르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증 탈수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면 아이의 콩팥이나 여러 가지 장기들의 기능이 다 떨어질 수 있어서 중증까지 가면 안 돼요. 중증 탈수가 되기 전에 처치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수에 대한 대처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경증이나 중증일 때 진료를 미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에게 탈수를 유발하는 어떤 증상을 조절해서 수분 섭취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액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경구 수액 치료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이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경구 수액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때 주사 수액 치료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중증 증상을 보일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은데요. 중증 탈수의 경우는 아이의 컨디션이 확 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에는 엄마 아빠 차로 병원에 옮기는 게 참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안고 차에 탄다든지 그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이가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병원에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볼 때 목이 아파서 못 먹어요 라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일단 먹기 30분 정도 전에 미리 진통 해열제를 먹고 나서 물이나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진통제의 효과 덕분에 잘 못 먹던 음식이나 물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효과가 잘 없다면 진통 스프레이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을 뿌려서 아이가 통증을 못 느낄 때 음식을 먹게 하는 것도 탈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몸이 아프면 막 뜨거운 거 많이 주시는데 뜨거운 음식 먹으면 입안이나 목이 더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원한 걸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시원한 거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라도 먹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원한 거는 주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탈수의 치료가 결국은 입으로 먹어서 해결이 돼야 가장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주사 수액을 맞는다는 것도 사실 병원에 가서도 대기도 많이 걸리고 수액 맞는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구 수액 치료가 가장 기본이다 라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토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토의 경우는 대부분 탈수가 교정되면서 구토 증상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수를 교정해야 치료가 되는 거고, 또 경구수액요법으로도 조심스럽게 잘 먹기만 하면 구토가 교정돼서 그 다음에 탈수 교정은 되게 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경구수액요법으로 어떻게 먹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5분에 5ml씩 조금씩 주라고 합니다. 약병으로 재서 줘도 되고요. 애기 숟가락으로 한두 숟가락 이렇게 주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금씩 먹다가 아이가 구토가 호전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먹는 양을 조금씩 더 늘리셔도 돼요. 근데 이때 수유를 하고 있는 아이라면 탈수 치료에서 기본은 이미 먹고 있던 분유나 모유를 더 먼저 먹는 게 우선입니다. 분유나 모유를 못 먹는 경우나 분유나 모유를 먹고도 탈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액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수유하는 아이라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빼고는 원래 먹던 걸 먼저 먹는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얼마나 먹여야 되나요? 이걸 또 궁금해 하세요. 일단 아이가 탈수가 호전될 때까지 먹이는 게 가장 좋은데, 탈수가 호전된 가장 쉬운 신호는 바로 소변이 터지는 겁니다. 아이가 몇 시간 동안 소변을 계속 못 보다가 찔끔 보는 소변 말고요, 수액치료를 했더니 소변이 왁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탈수가 좋아졌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초기 탈수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아이 몸무게 곱하기 50ml 정도 먹이는 게 목표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2kg인 아이는 600ml를 먹여야 되는데요. 이걸 얼마 동안 먹이냐? 최소 4시간 동안 먹여야 되고요. 이 4시간 동안 몸무게 곱하기 50ml를 먹어도 소변량이 아직 안 터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탈수 교정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시간 동안 언제 이렇게 먹여요? 라고 불만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4시간 먹이는 거 당연히 힘들죠. 근데 요즘 소아과 오픈런 하잖아요. 아침에 접수를 해도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되고, 응급실을 가더라도 3, 4시간 대기는 기본이에요. 진료 한번 보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천천히 우리 아이에게 물을 줘본다, 탈수를 교정해준다 라는 생각으로 치료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탈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바로 경구 수액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수액을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5분마다 5ml씩 먹이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경구 수액 요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경구 수액 요법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이 경구 수액은 어떻게 만들지,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왜냐면 이 경구 수액 요법을 할 때 맹물보다는 전해질과 당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아무거나 시판되는 음료수를 먹이는 건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판매하는 경구수액제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병원 진료를 아직 못 본 상황이거나 응급실에는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구수액제제들이 요즘 품절이 많이 됐어요. 우리 소아약들 요즘 품절도 많이 되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 하면 경구수액제제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이 내용도 제가 함께 경구수액제제를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이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경구 수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